저는 보통 민준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이고 아내 지혜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아마 30대 중반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둘 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18살 때 대학교 취업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혜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회계사이자 신용관리 담당자가 되었지만 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졸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한 직업윤리와 사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살 때 저는 동네 상점과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30명의 직원을 관리하며 도시의 여러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저는 직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박람회에서 제 부스로 왔을 때 이력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청소 일을 찾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전화번호는 필요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녀가 옆 부스로 가기도 전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4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 박람회 덕분에 지혜는 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구매 부서에 취직했고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했습니다. 8년 후 그녀는 구매 부서와 신용관리 부서의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녀 없이 2개의 수입원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사업은 번창하여 2 경쟁사를 인수한 후 도시에서 가장 큰 사무실 및 상점 청소 업체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은 청소 직원과 경비원입니다. 약 4개월 전, 제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비서가 접수처에 저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의 명함을 건넸고 거기에는 강태식 사설 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하며 그의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몇 마디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방울도 못 마셨더니 간절하네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카페인은 생명줄과도 같으니까요. 제 비서는 2번 권할 필요도 없이 사무실 커피 머신에서 머그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우유와 설탕은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 둘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서두를 나눈 후 저는 대화를 본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강태식 씨,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강탐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명함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사설 탐정입니다. 불륜 관계이거나 불륜 직전의 관계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아내는 세진 파이프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가 한성금속입니다. 한성금속은 최근에 새로운 영업사원인 이현석을 고용했습니다. 이현석은 유부녀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는 제 의뢰인의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하고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꽃을 보내고 심야에 문자를 보내는 등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매우 평범했지만 이제 그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꽤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마지막 빈틈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첩보 시나리오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한성금속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회사도 그곳에서 자재를 공급받고 있었고 이 이현석이라는 인물은 제가 지혜를 멀리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강탐정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분명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이현석은 그녀의 책상 위에 꽃, 편지 등을 남기고
그녀는 그것들을 읽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당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텐데 그들이 그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수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법무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 물품을 수집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저희는 그녀의 고용주로부터 동의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협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임장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계약서에 있는 친밀한 관계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동의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대표님의 명함이 있습니다. 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대표님의 전화번호는 이미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강탐정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는 번호를 눌렀고 그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 알겠습니다. 강 탐정이 거기 있군요. 강 탐정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회사와 관련 없는 정보를 그나 그의 팀에게 받아 전달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공식 서한을 작성 중이며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 말을 하고 그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즉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 탐정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이 말한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면 그녀의 쓰레기를 별도의 봉투에 수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류하고 당신이 매일 아침 11시에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강 탐정은 완벽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정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강 탐정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른 점심, 늦은 점심, 꽃, 편지 등 우리는 약 6주 동안 강 탐정과 협력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 그는 조사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직원 중 한 명이 대상이 점심 식사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강 탐정에게 연락했고 그가 그들을 한 모텔까지 추적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일과 가정 생활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약 일주일 후 거의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일해온 베테랑 직원인 김영희 씨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제가 친구처럼 여기는 소중한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25살이나 많았지만 그녀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감시에 참여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매우 궁금했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저는 호기심을 표현하기 위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사모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시했던 그 남자가 지금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꽤 큰 꽃다발을 받고 그녀가 그것들을 점심 식사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꽃다발에 딸려온 카드예요. 그녀는 제게 카드를 건넸고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 씨에게 우리 회사와의 계약 연장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현석이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의 문구는 이것이 그들의 첫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며 그들의 관계가 결혼의 경계를 거의 넘어서는 위험한 수준에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저는 강탐정으로부터 이 남자가 유부녀를 끈질기게 추격하고 성공하는 데 능숙하며 이제 제 아내가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씨. 저는 그녀에게 면밀히 주시하고 다른 쪽지가 나타나면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발견하는 즉시 그것들을 제게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전화기를 들고 강탐정의 번호를 눌렀고 그는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김영희 씨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한 직원이 방금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조사 기간 동안 야간 청소를 담당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희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지금은 제 아내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 이현석이라는 자가 현재 제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점심 식사까지 제안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게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꽃과 함께 온 카드가 있습니다. 강 탐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현석에 대한 저희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관련된 남편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른 두 사람은 처음에 그의 신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용을 분담하기로 동의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강 탐정은 오후 2시에 다른 남편들과 만나자고 제안했고 제 사무실에 들러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보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후 1시 55분 정각에 도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강 탐정의 사무실에서 저는 송재호 씨와 정동식 씨를 강 탐정과 그의 동료인 박주임과 함께 만났습니다. 박주임은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강 탐정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세 분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재호 씨, 정동식 씨, 이쪽은 김민준 사장님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조사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저희는 그를 의뢰인으로 등록하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본 다음 강 탐정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류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약 15분이 걸렸고 그 후 저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혜는 이 거래에 대한 명세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 탐정은 송재호 씨, 정동식 씨,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문제는 이현석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김 사장님.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송재호 씨의 아내는 한성금속에서 이현석과 함께 일하고 정동식 씨의 아내는 학교 기술 수업에 메달을 공급하는 교육청에서 일합니다. 이현석은 잘 짜인 각본을 따릅니다. 그는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꽃, 문자, 점심 식사로 접근하고 보통 점심 식사 후에 그들을 모텔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불륜을 강요하고 자녀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따로 외출할 자유를 허락받도록 강요하는 등 비슷한 수법을 유부녀들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는 남편들이 자신이 그들의 아내의 애정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말 여행을 계획한 다음 그들을 버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이 지역에서 그와 관련된 최소 5건의 이혼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 서울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7명의 남편에게 3년간 이어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비열한 인간입니다. 강 탐정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기 위해 말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님, 한성금속이나 교육청 사무실 청소를 배정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만약 당신이 당신 아내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당신이 청소하는 회사와의 계약에 비밀 유지 협약이 없는 한 그 내용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강 탐정은 인정했습니다. 그건 안타깝군요. 하지만 계속해서 당신 아내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십시오.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요. 강 탐정은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기종이 뭐죠? 삼성입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하군요. 저희가 그녀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QR코드가 있는 종이를 제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 코드를 그녀의 휴대폰에서 스캔하면 저희 서버로 연결될 겁니다. 제공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그녀의 장치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모든 통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송할 겁니다. 그는 보통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배우자로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죠. 회의는 송재호 씨, 정동식 씨,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강탐정과 박주임을 포함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이미 와 있었고 분명히 뭔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대화 내내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개에게 밥을 주러 나갔고 휴대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특이한 행동이었죠. 제가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묻자 그녀는 이상한 하루를 보내 피곤하다고 말하고 평소보다 훨씬 이른 9시 32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평소 취침 시간에 그녀의 휴대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늘 있던 자리에 없어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근처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이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베개 밑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깨우지 않고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한밤중에 깨어나 그녀가 자리를 비우기 전에 제가 재빨리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들키지 않고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목적 없이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까지 집에 있었는데 제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전 11시 30분쯤 강탐정 사무실의 박주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초기 데이터 분석을 마쳤고 그는 그녀가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는데 오직 그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사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연락 수단을 몰랐지만 이제 저희는 그의 이메일에 침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녀가 이야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탐색해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성생활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제안했고 아마도 최근 점심 식사에서 주말 데이트를 제안했을 겁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불륜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죄책감을 이용하여 그녀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녀의 행동에 대해 논의했고 그녀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그들은 제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직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점심 약속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주임은 메시지를 검토하고 방금 받은 최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일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으면서 계획 세우자. 민준 씨는 널 사랑하고 네가 그에게 말하면 외도로 간주되지 않을 거고 그는 널 거절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응이었습니다. 박주임과의 논의를 마친 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할 것이고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그녀를 데이트를 위해 모텔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일을 끝내거나 우리 결혼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강탐정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지혜에게 추파를 던지고 제 앞에서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입하더라도 그는 다른 술수를 찾아낼 것이고 아마도 모텔 여행을 계획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처음부터 막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예비 계획은 현명하지만 실패하면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잘 알고 그의 자존심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용서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면 이혼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변호사를 위해 서류 묶음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니면 제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이혼 시 신탁으로 보호되는 사업 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9시 30분에 회의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젠장, 누가 바꾼 거야? 제가 킥킥 웃자 그도 저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의 비서가 건네준 커피 잔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배신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직장에 있는 영업사원이 그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렸고 이제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예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만약 그녀가 속인다면 계획 A는 물거품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가능한 행동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이혼을 선호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합의에 의해 보호되고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될 것이며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집은 팔릴 것입니다. 저는 이현석, 그의 고용주 또는 그녀의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수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한 후 저는 떠났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소에 보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혜의 태도는 일주일 내내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애정을 표현했지만 다른 날 저녁에는 그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김영희 씨가 전화를 걸어 지혜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제 의견을 물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준 꽤 큰 꽃다발과 엽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강탐정이 송재호 씨에게 그녀를 그랜드 호텔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문제는 아직 긴급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송재호 씨가 곧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에 대해 비슷한 결과를 바랐습니다.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많은 일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체 채팅방에 박주임에게 꽃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엽서에 적힌 메시지. 그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5분 후 제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박주임은 제게 카카오톡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앱을 열자 그가 보낸 문서가 보였는데 그것은 도시에서 약 50km 떨어진 호숫가에 있는 호텔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한 더블룸 예약이었고 두 사람의 이름은 이현석과 박지혜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화로 돌아가 저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주임은 한숨을 쉬며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메일은 더 나빴습니다. 그는 내용을 지혜가 쓴 불륜 지침서로 묘사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메일이 제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결국 예약한 것과 같은 호텔 링크를 그녀에게 보내기야 2주 전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환에서 그는 그녀를 애지중지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다양한 형태의 오락을 제안했습니다. 후속 이메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묻고 제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꺼려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는 예약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할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불륜 지침서였고 다음 주 목요일에 성대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일주일 내내 자주 친밀하게 지내며 그것이 그와는 육체적인 일일 뿐이지만
여전히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결정을 그녀의 손에 맡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을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은 제가 아는 것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그녀는 놀라운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 토요일 밤에 성관계를 가졌고 일요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요일 오후에 다시 만남을 주도했고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탐정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이메일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강탐정에 따르면 그녀는 이현석에게 목요일 저녁 약속을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고 만약 이현석이 거절하면 그녀는 계속하지 않겠지만 만약 그가 수락하면 그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탐정은 만약 이현석이 불안해한다면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강탐정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담은 폴더를 편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성관계 사진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확인하는 동안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폴더에 넣고 앞서 말한 사진을 표지로 하고 전체 파일을 제 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 요청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폴더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아침 식사 중에 호텔에서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만큼 불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그녀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일을 처리한 후 저는 마침내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출근을 위해 6시에 일어났을 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제가 기다리던 서류 뭉치를 든 택배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내용을 훑어보았고 뚜렷하게 유혹적인 어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탐정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지난 18개월 동안 파탄낸 최소 7건의 결혼에 대한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송재호 씨의 메모에는 그랜드 호텔에서 그의 아내, 이현석, 그리고 그 자신과 관련된 가슴 아픈 사건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송재호 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고 강탐정이 개입하여 송재호 씨를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부부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구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임시방편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특히 송재호 씨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현석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처음으로 제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지원해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한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녀의 한 측면, 즉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지의 몸짓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금요일에 그와 함께 간다면 토요일에 호텔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기 위해 계획 B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했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한유라 씨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유라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비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사장님의 이상형과 단둘만의 주말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비록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충실한 비서가 머리를 식히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육체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고 사장님의 결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지침으로 삼아 그녀가 당신에게 똑같이 하기 전에 보내세요. 계획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어서 지혜가 자신의 배신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감정 없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요일 아침, 우리 둘 다 급한 만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이 되자 긴장이 약간 풀렸지만 아주 약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제가 집을 나설 때 지혜는 저녁 식사를 달라고 소리치며 일어났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정오쯤 강탐정이 전화를 걸어 지혜가 이현석에게 저를 위해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자랑하는 문자를 보냈고 우리 대화에 대해 그에게 업데이트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저는 가게에 가서 닭고기, 감자, 채소를 샀고 모두 구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한 병도 함께 샀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집에 돌아와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제가 감자를 구우려고 할 때 지혜가 쇼핑백을 들고 도착했고 표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씩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기 전에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 저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기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오, 저도 저녁을 요리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마친 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획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피했으며 제 소식을 공유하기 전에 식사를 즐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내 와인 주방으로 가져와. 거기서 얘기할 수 있어. 그녀가 따라왔습니다. 그 전에 저는 몰래 그녀가 자신의 변명을 제시하는 편지가 담긴 서류 뭉치를 주방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몇 권의 잡지로 가려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잡지들을 치웠고 인쇄된 문서만 남았습니다. 지혜,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당신을 상처 줄 의도가 없다는 거 알지?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결혼했고 내 경험 부족이 최근에 드러났어. 내 새 비서인 한유라 씨, 혹은 그녀가 불리고 싶어하는 유라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었어. 이제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녀를 마음에서 지워야 해. 나는 이번 주말에 그녀와 호텔을 예약했어. 순전히 육체적인 일이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나중에 당신과 시도해볼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야. 이건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나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신이 이것을 배신으로 여기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나는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이 이 결혼 외적인 주말을 허락해 줄 만큼 충분하다고 믿어.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혜의 얼굴은 폭발할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이 여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녀의 반응은 긴장을 완화시켰고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표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말 볼만하네. 그러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하려던 모든 반응을 제가 이미 예상했다는 것을요. 저는 서류 뭉치를 닫고 그녀에게 건넸고 표지에 있는 그녀가 이현석과 키스하는 사진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고 나를 속였구나.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내 반응은 역할이 바뀌었다면 내 반응과 정확히 같았을 거야. 너와 달리 나는 우리를 위해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 한유라 씨와 달리
그리고 나는 결코 공유된 점심, 키스 또는 사랑이나 친밀함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 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지만 내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이야.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서류 뭉치를 넘겨보며 제가 아는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날짜, 시간, 사진, 이메일,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시했어.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다야? 행동할 때인가? 아닌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선이 있고 당신이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당신은 남자친구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며 그것을 육체적으로 만들 계획이었어.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우리 결혼을 위태롭게 했는데 내가 개입하려고 했다고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내가 틀렸나 봐. 그녀는 화가 나기보다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우리 결혼을 파탄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결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분명히 그것은 사적인 일이었고 우리 결혼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불륜 지침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제가 그녀의 말을 반복하고 나서 그녀는 제가 방금 똑같은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모를까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의 불륜은 용납되고 제 것은 안 되는 걸까요? 그녀는 말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끼어들었습니다. 면제는 없어. 만약 네가 이현석과 함께 간다면 그건 불륜이야. 네가 나에게 미리 알려주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혼자 있어야겠어.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들고 서둘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침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탐정은 지혜의 모든 휴대폰 활동을 보여주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태블릿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로그인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석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첫 번째 편지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대화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배우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생각을 아는 것 같아서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저에게 예약 세부 사항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담긴 폴더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석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예약되었고 그들이 따라야 한다고 알리고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조언을 따르려고 했을 때 저는 제 배우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를 창피하게 하고 우리 결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조차 불륜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을 느끼며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주말이 매우 흥미로울 수 있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실망감을 보고 저는 그의 모든 노력과 자원이 낭비되었고 그가 큰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그녀와 같은 다른 여자를 찾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직장에 가져가 그의 반응을 보라고 제안받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그들은 주말 계획을 계속하고 나중에 사과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그녀는 제안의 불합리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버릴 것 같으면 그 계획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치우고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모든 일로 바빴지만요. 연기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다른 방식으로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고, 이현석은 그녀에게 제가 그녀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보기 위해 짐을 싸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잠자리를 가질 때까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녀에게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요? 제 변호사는 매우 예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녀에게 예비 소장이 담긴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그녀가 주말에 불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약 그녀가 계속한다면 토요일 아침에 호텔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편지의 내용을 약간 확장하여 사무실에서, 가급적이면 이현석이 있는 곳에서 그녀에게 전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증명할까요? 그녀는 이현석이 점심 식사를 위해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가 있든 없든 10일시경에 그녀에게 편지를 전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상사도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사람이고 그녀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말로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1시간쯤 후에 법원 집행관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편지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련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고 그녀가 토요일 아침에 서류를 송달받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계획에 대한 제 승인을 확인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확인했지만 지혜와 이현석 사이에 더 이상 메시지가 없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낭만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그녀의 침대 쪽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고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알아차리고 저는 그녀가 우리 결혼 대신 이현석과의 빠른 데이트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그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방을 나와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침묵을 지켰고 옷을 다 입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쓰였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가방이 다른 남자와의 약속을 위해 미리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슬픔과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혜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물러났지만 제 가방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아래층으로 가져가서 풀고 치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커피와 베이컨 냄새를 맡았고 가방이 아래층에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첫 반응은 그녀를 격려하고 싶었고 억누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대한 식사가 만약 당신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선택한다면 어떤 아내가 될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저는 대화 중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하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이혼 서류가 내일 아침 식사 때 당신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일단 말하면 되돌릴 수 없고 용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집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신뢰를 재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함께 간다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돌아서서 떠나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발 아침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이 얘기를 해야 해요.
저는 얼굴을 돌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얘기했어. 네가 가져온 가방은 네가 대화가 아니라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나는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울 때야. 가방은 이미 당신 차에 있어요. 그녀가 돌아서며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떠나면서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유라가 말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군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못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획 B를 제시했을 때 그녀는 분노에 차서 제 고용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내가 죽으면 모를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주말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저는 11시에 가방을 전달할 것이고 그녀는 지시가 담긴 저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흔들리게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유라는 커피를 끓여 제게 한 잔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요. 설마 이 행동이 자신에게는 용납되지만 사장님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겠죠. 저는 슬픈 미소를 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았습니다. 11시 직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녀의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저랑 이혼할 건가요? 분명히 그녀는 제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배신한다면 그건 우리 합의를 위반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만약 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너는 나와 이혼했을 거잖아. 그렇지? 그녀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 좀 해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20분 안에 갈게.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집에 도착해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요리했던 베이컨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어서 저는 주방 창문을 열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녀는 10분 후에 집에 도착했고 저는 이미 커피를 다 따랐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손에는 변호사로부터 온 봉투를, 어깨에는 주말용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안으러 달려오고 싶어 하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로 가져가 그녀에게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제 첫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호텔에 갈 생각이야? 이걸 보낸 후에 왜 그런 걸 물어? 그녀가 외쳤습니다. 물론 안 가죠.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되었어요. 이제 우리 결혼을 회복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여전히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그녀가 저를 마주보고 앉아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어 제 눈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호텔에 갔을 때만 소송을 당할 거야. 호텔에 안 가면 서류도 없어. 하지만 우리 결혼은 매우 긴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야 할 일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너는 내 앞에서 이현석에게 전화할 거야. 나는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고 알리는 것을 듣고 싶어. 그런 다음 너는 그의 개인 이메일을 비활성화하고 삭제할 거야. 그런 다음 당신은 상사에게 연락하여 그의 행동을 알리고 그가 당신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상담을 예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왜 이 일에 휘말렸는지, 왜 내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재건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현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켰고 저는 그가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야, 지혜?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현석 씨, 저 민준 씨랑 집에 있어요. 한데 고졸아서 그가 한 일은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만약 제가 당신과 함께 간다면 제 결혼은 파탄 날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비할 데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그 약골이 상처받은 아이처럼 행동하니까. 내가 떠난다고? 너 정말 대단하다. 꺼져. 그가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서함을 비활성화하고 삭제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냈을 때 그녀의 상사와 인사부장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인사부장 박 부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쾌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벼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신에게 직업을 유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3개월 전에 저희 계좌는 한성금속의 새로운 대리인인 이현석 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계좌를 관리했고 그는 거의 항상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차 그는 제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고 제 옷차림, 머리 스타일, 심지어 미소까지 칭찬했습니다. 그는 제 몸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제 체형과 외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우쭐해져서 더 야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꽃과 초콜릿 같은 선물을 보냈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수락했고 저녁 식사 중에 그는 제 삶, 남편, 그리고 결국 제 성생활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그가 저에게 걸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저를 조금씩 지치게 했고 그러다 그는 주말 여행을 제안했지만 다행히 민준 씨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편지를 주었고 그것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현석에게 가지 않을 것이며 민준 씨와 저는 우리 결혼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고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부장은 대표를 쳐다보았고 대표는 고개를 끄덕인 후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네, 지혜 씨.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것은 심각한 실수였고 당신이 직업을 유지하게 된 것은 운이 좋은 겁니다. 저희는 한성금속의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의 계좌를 폐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현석은 사무실에서 영구적으로 해고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 대해 더 이상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당신은 해고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점심을 먹고 상담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상담사를 찾는 것은 꽤 쉬웠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사는 다음 날 우리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정해진 시간이 되자 우리는 자리에 앉아 눈을 마주쳤습니다. 약 10초 후 저는 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그 후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경에 일어났고 우리는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현석을 만난 이후 처음이었을 겁니다. 상담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이현석이 우리 삶이 지루하고 단조로워질 것이라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무심코 그에게 그녀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게임이었고 저는 함께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점차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었습니다. 상담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년 후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행복합니다. 게다가 지혜는 우리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이현석 씨에 대해서는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지역 쇼핑몰에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정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날 쇼핑몰에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최소 5명의 남편들이 있었고 모두 똑같은 검은 옷과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모여 있었고 모두 자리를 옮겨 누가 테이블에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분리하려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도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중 한 명이 책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